송하윤은 데뷔한 지 21년차 된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데뷔한 지는 꽤 됐지만 무명 시절이 길어 주목받지 못했던 배우다. 하얀 피부에 이목구비도 커서 이영애를 닮았다는 말도 나왔고 분위기도 참해서 외적으로 상당히 예쁜 축에 속했는데 그렇다고 외모만 예뻤던 게 아닌 연기력도 꽤나 준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무명 기간이 있었고 한 작품에서 뛰어난 악역 연기로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현재는 대부분 알다시피 학창시절에 학폭을 한 정황이 드러나 나락을 찍고 있다. 본명 김미선, 나이는 86년생으로 현재 30 후반이며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다. 초중고를 모두 부천에서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부천중원고에서 서울에 있는 반포고로, 반포고에서 압구정에 있는 구정고로 전학을 2번이나 갔다는 점이다. 어쨌든 그녀는 고등학생 때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 남동생의 친구가 송하윤의 사진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렸고 이 사진이 한 기획사 눈에 들어 잡지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잡지 모델로 활동하던 송하윤은 현빈과 CF를 찍거나 클래식화의 뮤비에 나오는 등 다방면으로 얼굴을 알렸다. 그러다 2005년부터 활동명을 김별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은 당시 MBC에서 매주 방영했던 단막극 시리즈 베스트 극장 테른선수촌이었다. 커피 프린스를 연출했던 이윤정 PD의 초창기 작품이었고 당시 이민기와 이성균과 함께 주연을 맡았었는데 딱히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리얼한 감정선을 제대로 연기했고 배우로서 크게 부족한 부분 없이 준수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꾸준한 작품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김별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킬 만한 작품은 없었는데 물론 괜찮은 작품이나 큰 배역을 맡지 못한 것도 있지만 김별이라는 활동명 때문에 주위에서 너무 어리게 봤다고 한다. 확실히 송하윤은 그동안 어린 역할들을 해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오디션에 떨어졌고 당시 28살이었던지라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그러다 2012년 SBS 드라마 유령에 캐스팅이 됐는데 이때부터 활동명을 송하윤으로 바꾸게 된다. 개명을 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름에 따라 사람의 복이 달라지는 건지 송하윤으로 활동명을 바꾸자 배우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우선 2013년 JYP로 소속사를 옮기게 되고 그로부터 2년 뒤 2015년 MBC 주말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주호를 역할로 인지도를 올리게 된다. 원래는 중간에 하차가 예정된 역할이었지만 예상외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결국 종영까지 나오며 데뷔 이래 가장 크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메인까지는 아니지만 서브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고 비록 서브지만 그동안의 무명 시절과는 달리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각인되는 배역들을 맡게 된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되는 건 2017년 KBS 드라마 쌈마이에 의해서 맡은 백설이 역. 극중 남친이었던 정봉이를 표혜진에게 뺏기는 애잔한 캐릭터였는데 워낙 예쁘게 나와 주인공이었던 김지연만큼이나 인기가 많았다. 또한 2018년 개봉했던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조진웅, 유해진, 염정아, 이서진 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확실히 체급이 올랐음을 증명하게 된다. 송하윤은 2024년 한 작품으로 여태까지 안 온 차원이 다른 떡상을 하게 된다. 그 작품은 바로 TVN에서 방영했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웹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불륜을 다룬 복수극인데 빠른 전개와 복수극 특유의 사이다 요소가 짙어 꿀잼이라는 평과 함께 상당히 화제를 모은 드라마였다. 주연은 박민영, 나인우, 이희경, 송하윤이 맡았고 송하윤은 박민영의 남편이었던 이희경과 불륜을 저지르는 악역으로 그동안 선역만 맡아오다 처음 맡은 악역인데도 역대급 악역 연기로 수많은 호평을 받았다. 심지어 이 분야에서 권위자로 불리던 임지연의 더글로리 박연진과 비교될 정도였고 송하윤의 얼굴이 워낙 선해서 캐스팅만 보고 실망했지만 2024년 최고의 악역이라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드라마 자체도 워낙 도파민 터지는 요소가 셌고 최고 시청률도 요즘 시대에 12%를 넘으며 흥행했는데 아무래도 본방이 아닌 OTT로 보려면 티빙에서만 볼 수 있어 넷플릭스나 적어도 디즈니에서도 볼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화제성은 더 높았을 거라 본다. 어쨌든 송하윤은 이 작품을 계기로 체급이 서브 주연에서 주인공까지 올라갈 각이 충분했고 비주얼도 한창 물이 올라 최고점을 찍고 있던 상태였다. 그만큼 남은 건 개떡상 뿐이었는데 거짓말처럼 하필 이 시점에 학폭 의혹이 터지면서 그녀의 날개는 처참히 꺾이고 만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인지도가 급상승한 송하윤은 JTBC 예능 아는 형님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다. 송하윤은 이날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마디만 해도 되냐며 패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여기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며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연기자의 꿈은 연기를 하는 게 꿈인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는 꿈을 이뤄 기쁘다 라며 약간 오글거렸지만 뭉클함을 자아냈다. 이날 송하윤의 돌발 행동은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됐고 진짜 진심인 게 보여서 너무 감동이고 울컥했다. 요즘 연예계 어지러웠는데 너무 따뜻하다. 거만해하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등 많은 사람들이 송하윤을 응원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을 보고 감동이나 따뜻함을 느끼기보단 치를 떨며 분노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씨라는 인물이었다. 송하윤은 부천 중동에서 태어났고 부천에서 모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부천 중원고등학교를 다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송하윤은 이때 잡지 모델로 데뷔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한 활동 때문에 서울로 전학을 간 걸로 보여진다.
오 씨는 송하윤과 함께 반포고등학교를 다닌 남자 동창으로 고등학교 시절 송하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4년 어느 날 오 씨는 송하윤에게 불려 점심시간에 놀이터로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송하윤은 오 씨의 싸대기를 때리기 시작했고 무려 이 폭행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져 총 30대 정도를 맞았다고 한다. 영문도 모른 채 맞았다고 하며 당시 송하윤은 오 씨보다 한 학년 더 높았고 남자친구도 일진이었던지라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오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러다 송하윤의 아는 형님 영상을 보게 된 건데 그날의 기억이 또렷한 오 씨는 송하윤에게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냐며 인스타로 DM을 보냈다. 하지만 송하윤에게 따로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오 씨가 송하윤에게 원했던 건 그저 한마디 사과였고 당시 자신을 때린 이유를 알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송하윤에게 보낸 DM은 씹혔고 소속사 측에도 말해봤지만 송하윤이 현재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 된다며 회피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결국 오 씨는 JTBC 사건반장에 이 내용을 제보하게 되고 내용이 내용이었던 만큼 방송은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때가 작년 2024년 4월이었다. 제보 내용에는 오 씨가 당한 90분 싸대기 사건과 더불어 송하윤이 이후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 송하윤의 소속사는 송하윤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단 학폭으로 강전을 간 건 맞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송하윤의 소속사는 미국에 있는 오 씨에게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다며 한국으로 오는 비용을 다 대주거나 소속사 측에서 미국까지 가겠다고 하는 등 자신을 정말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하냐며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오 씨는 어이없어 했다. 송하윤의 소속사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오 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2차 제보를 했다. 바로 송하윤의 강제 전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앞선 오 씨에 대한 폭행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송하윤을 포함한 3명의 가해자가 1명을 집단 폭행해 송하윤이 반포고에서 구정고로 강전을 간 사건이었다.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2차 제보 방송이 나가기 전 송하윤의 소속사는 송하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은 맞지만 폭행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소 왕따였고 송하윤 옆자리에 앉았던 짝이었다고 한다. 폭행을 했던 나머지 가해자 2명은 일진이었고 이들은 송하윤에게 짝이었던 피해자가 오면 알려달라고 해 일진이 무서웠던 송하윤은 피해자가 학교에 왔을 때 그저 알려주기만 했고 폭력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그리고 폭행을 했던 가해자 중 1명과 연락이 되면서 송하윤 측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송하윤을 제외한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 2명은 평소 일진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왕따가 아닌 평소 잘 지냈던 사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송하윤이 전학을 오고 자신들 무리에 껴 이간질을 했고 그로 인해 폭행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는 송하윤이 가해자가 맞다고 증언했고 가해자 중 1명도 송하윤이 폭행을 가담한 걸 부정할 수 없다. 잘못을 부정하는 게 아닌 죗값을 받아야 하고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증언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하윤 측은 최초 제보자인 오 씨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사건반장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하윤에 대한 학폭 논란이 커지면서 그녀의 과거 사진과 행적들이 파묘되기 시작했는데 송하윤은 학교 다닐 때 부천대장 김미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학창시절 유명했다고 하며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자주 바뀔 정도고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는 따귀를 맞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캣맘에게 욕설을 했다는 제보 등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의혹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2025년 7월 송하윤은 오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오랜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 씨가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오 씨를 지명통보 처분을 내려 수배자 명단에 등록됐다는 송하윤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이었는데 더불어 송하윤은 여전히 오 씨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며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대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섣부른 해명보다 객관적인 수사가 우선이라 판단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기존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대중 앞에 서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겸손하고 성숙하게 보답하겠다며 근황을 알렸는데 이에 대해 오 씨 또한 반포고와 구정고는 같은 학군이라 강전이 아니면 전학이 불가능하다. 수배자 명단에 등재됐다는 주장은 과장된 거다 등 이외에도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고 필요하면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도 생각 중이라며 입장문을 올렸다. 그렇게 사건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최근 오 씨는 한국에 체류 중이라 밝혔는데 송하윤에게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며 네이트판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다. 물론 무슨 100억이냐며 비판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오 씨는 상징적인 금액 선정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현재 사건이 꽤나 공론화돼서 그런지 송하윤의 다른 동창들이 송하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여러 제보들이 잇따른다고 한다. 심지어 부천 중원고에 있을 때도 학폭 사건이 있었고 이 때문에 반폭으로 강전을 간 거라는 제보도 나왔는데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중립기와 받기도 애매할 만큼 그녀의 행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비록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제 전학은 퇴학 다음의 처분으로 현재도 웬만해서는 이뤄지지 않는 고강도의 처분이다.
거기다 20년 전은 지금과 달리 학폭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널널했던 시기였다. 과연 이 논란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